머스크보다 부자이면 비트코인에 투자주의해라. 이 내기가 좀 게이츠가 예전에 발언했던 내용인데 네네. 왜 재조명됐냐?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호랑이는 그러잖아요. 여유 자금으로만 해라. 맞아요. 여유 자금으로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게이츠의 발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머스크가 돈이 많으니까 네네. 머스크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비트코인 시세에 이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암호화폐나 이게 미래를 봤을 때 뭐 안 좋다라고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건 아니고 들통락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버티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괜히 그냥 과거에 있던 거 들고 와서 이제 그냥 긁는 겁니다. 네, 예를 그쵸. 들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시고가를 찍었다 떨어질 때도요. 사실 채굴자 이슈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도 과거에 있던 이슈를 갖고 와서 떨어진 이유를 찾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베이에서 이제 올해 2분기에 디지털 월렛을 출시한다. 이제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보인다는 건데 사실 그냥 이제 암호화폐 결제 관련해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 온라인 마켓을 이제 좀 더 결제 방안을 오픈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관련해서 이제 생활 부분 일상적인 결제를 할 때 이제 $600까지 면세를 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대요. 근데 이제 스테이킹이나 채굴이나 이런 관련 부분은 암호화폐를 판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해서 뭐 면세 한도를 $600까지 해주겠다는 건 좀 이례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600까지 만약에 면세가 된다고 한다면 그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이 지금 $600까지 면세지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달러랑 이제 환전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사기 전에 비트코인을 바꿨다가 이 바뀐 게 다시 이제 결제될 때는 달러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과연 될까? 세금 없이 $600. 그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즘 그 미국에서 자꾸 이제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관련해서 뭐 공개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의원들이 움직이는 이런 방향들을 보면은 역시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이제 친암호화폐 법안을 계속해서 뭔가 추진을 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이제 키사인데요. 네, 이더리움 2.0 기술조사 보고서라는 걸 이제 발간을 했다는데 뭐 내용을 대충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다시피 이더리움 1.0 및 2.0 간의 이제 기술 비교, 뭐 이더리움 2.0 개발 뭐 주요 기술 조사 해가지고 뭐 기대 효과 예측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직접 뭐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과제 수행사로 해서 헥슬란트 아시죠? 헥슬란트에서 이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FTX 가상자산 파생제품 출시 가능해 뭐 공개 의견 구한다라는 건데 이제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글로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FTX에 가상자산 파생 상품이 출시가 가능한지 뭐 공개 이름을 수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그냥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새로운 파생 상품을 이제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게 이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그리고 금융시장에 정말 도입이 가능한지 그런 가능성을 뭐 본다. 그거 관련해서 공개 의견을 자기들이 받겠다. 네, 가능하죠, 사실. 네, 그쵸.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오픈을 얼마나 해주냐가 관건이겠죠. 결론은 이제 규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코인 거래소 일종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새로운 것도 키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좀 키우겠다.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들도 만들고 시장 파일을 키우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힘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상자산 사업을 벤처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두나무 빗썸에 이어 1조 이상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 계획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규제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다루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디테일이 잡히면 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아까 저희 러시아 암호화폐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악용을 뒷자금이라든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높은 퍼드가 자꾸 나왔었는데 네네. FBI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암호화폐 추적 관련 도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이제 그런 제재 회피 능력이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네네. 별 위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걸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환전하는 과정을 이제 잘 파악을 하면은 사실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제 어차피 중요한 건 뭐야?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달러를 어떻게 환전하느냐인데 그 환전하는 과정만 잡을 수 있다면 사실 악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뭐 작은 금액들 같은 경우는 못 잡겠지만 큰 금액들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많은 물량들이 이제 돌아가고 이동하는 거 뻔히 눈으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그 그쵸. 물량을 산 사람도 이게 그 악용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에 입금하거나 판매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FBI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 미츠카오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위에서 먼저 이렇게 발을 걸어서 야, 니네 이거 그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니네 이거 약간 좀 자본시장법이나 이렇게 뭔가 법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딱 제동을 걸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체부가 금감원을 이제 나가서가지고 뮤지카원은 그냥 채권 분배 모델이다. 민법을 적용해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어차피 사용료 청구하는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이제 적용을 하니까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유권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금융당국이 하위 테스트를 거쳐 자문위원들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일정 이익을 거두면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미국의 판례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의 판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판례를 가져와서 뮤지카우가 이제 100만 이용자 플랫폼인데 네네.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다. 그럼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골로 가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 안 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네네.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위험한 타점이네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내용을 들고 왔어요. 바이낸스, 비트렉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 보유량인데 네네. 여기 보시면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낸스하고 FTX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죠. 맞아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 여기 다른 거래소들을 보면은 코인베이스, 뭐 제미니, 크라켄, 후오비 해서 지금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래된 거래소들 이제는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새로 나온 거래소들을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도 뭐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오래되고 비트파이넥스도 좀 오래된 네네. 뭐 이렇게 어떤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보니까 바이낸스의 이제 거래량,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제 보유량이 이제 증가한 게 이 폭이 뭐냐? 이 노란색이 전체 비트코인 그 거래소의 보유량이고 네네.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줄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보유량을 뺐을 때 줄어드는 양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폭이 크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57만 개라는 얘기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FTX하고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 지배력이 그러니까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글래스노드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좀 코인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선물이 이제 해지 수단으로 일반 이제 거래하는 사용자들한테도 해지 수단으로 상당히 이용이 되면서 FTX와 바이낸스의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상당히 늘게 됐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좀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뭐 자극적인 거래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올랐었고 만약에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글래스노드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보고서 내용이 거의 주간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거래소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메인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전체적인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죠. 전체적인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자금이 좀 이제 바이낸스라 마진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마진은 참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해지 수단으로 선물을 찾고 있어서 이런 선물이 좀 거래가 원활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거래소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이 마진이나 숏을 치러 가시는데 네. 사실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쵸. 지옥에서 웬만하면 마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진 시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소수점 단위 이하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네네.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